친구들 안녕. 네, 오늘도 인형의 집 두 번째 한번 10분 읽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이건 비룡소 책인데요. 네, 16쪽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6쪽 아래쪽에 있어요. 애플은 겁이라고는 없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귀여운지 누구라도 애플을 보면 예뻐하지 않고는 못 배겼다. 애플은 에밀리 엄지손가락만 하고 포근한 플러시 천으로 만들어진 통통한 인형으로 피부는 분홍빛이 도는 갈색이었다. 애플은 만져보면 보드라운 데다 짧고 통통한 팔다리, 실로 꿰맨 보조개, 짜집기용 갈색 털색 머리카락이 어우러져 무척 귀여웠다. 머리카락이 짜집기용 털실이라서 그런지 단어도 애플을 무척 따랐다. 애플은 진홍색 펠트 바지와 하얀 아마포 윗옷을 입고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작은 진주 단추가 달린 빨간 펠트 구두와 하얀 양말을 신었다. 누구라도 애플을 보면 어머나 정말 귀엽고 예쁘다 하고 감탄했다. 토티와 플랜테저네 씨도 애플을 귀여워하고 예뻐했지만 애플이 못 말리는 개구쟁이인 것도 알고 있었다. 플랜테저네 부인 그러니까 버디도 애플을 귀여워했지만 애플이 개구쟁이인 줄은 전혀 몰랐다. 버디는 애플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다. 단어는 머리끝이 뾰족해서 만질 때 아주 조심해야 했다. 단어의 등뼈인 짜집기 바늘이 튀어나온 것인데 그래서인지 단어는 몹시 까다로웠다. 단어의 몸은 런던의 때가 묻어 우중충해진 잿빛 짧은 털실로 덮여 있었고 다리는 담뱃대 청소기였다. 에밀리와 샬럿은 다른 인형 식구들처럼 단어도 차례가 되면 공원에 데리고 나갔다. 가을이라 낙엽이 많으면 단어는 낙엽 한 정을 은신처 삼아 버티고 서서 덩치 큰 진짜 개들과 사람들에게 털을 곤두세우곤 했다. 단어는 집에 있는 것도 좋아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이 인형들은 집이 없었다. 인형집이 없어서 괴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장난감 가게에서 인형집을 팔긴 하지만 그런 집은 비싸기만 할 뿐 종이 찰흙이나 합판 따위로 만든 것이었다. 에밀리와 샬럿의 아버지는 저런 걸 사다니 돈 아깝다. 얼마 가지도 못할 텐데 하고 말했다. 플랜테저네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말했다. 오래가는 집이었으면 좋겠어.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집이었으면. 플랜테저네 씨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집이 갖고 싶었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집,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집, 언젠가는 우리한테 집을 사줄까? 플랜테저네 씨는 사줄까? 라고 물었다. 인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 못했다. 에밀리나 샬럿이 아니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집을 사주겠다고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인형집을 사주겠다고 마음먹는다 해도 요즘 인형집은 너무 비쌌고 에밀리와 샬럿이 플랜테저네 씨 주머니에 넣어주는 돈은 고작 금종이나 은종이 뿐이었다. 플랜테저네 씨가 말했다. 우리는 영영 집도 없이 살게 될 거야. 버디가 노래하듯이 말했다. 집이 생길 거예요. 생길 거예요. 플랜테저네 씨가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이들에게 집이 진짜 생길까요? 인형집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없었거든요. 인형집은 되게 선생님한테도 비쌌던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크게 생겨서 집을 차지하고 있어야 했고 그래서 인형집을 잘 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집에 가서도 인형집이 있는 친구들이 몇 없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을 살까요? 집을 사줄까요? 네. 어떻게 될지 계속 읽어봅시다. 버디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집 생각과 에밀리가 준 작은 라피아 야자미 잎 모자 생각이 머릿속에서 달그락거리며 돌아다녔다. 라피아 야자 모자는 25펜스짜리 은하 절반만 한데 에밀리가 고모의 카나리아 깃털도 하나 꽂아주었다.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버디는 아까 왜 집이 생길 거라고 했는지 퍼뜩 떠올랐다. 에밀리가 모자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니 집도 누군가 마련해 줄 거예요. 물론 신문에도 인형집 광고가 났고 에밀리가 잘라주는 신문 조각에도 가끔 이런 광고가 실렸다. 인형집 판매, 방 4개, 가구 다 있음, 전등 기둥이 늘어선 탁 트인 복도, 차고에 소형 자동차들도 있음.
25파운드. 샬럿이 말했다. 25파운드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플랜테 저네시가 말했다. 전등까지는 필요 없는데 가짜 초만 있어도 충분하고 운전 따윈 배우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방 2개짜리 집이든 4개짜리 집이든 가구가 있는 집이든 아무리 소박한 인형집도 30파운드에서 40파운드 심지어 70에서 80파운드나 되었는데 에밀리도 샬럿도 아이들 아버지도 그만한 돈이 없었다. 플랜테 저네시가 말했다. 우리는 영영 집 없이 살게 될 거야. 그 당시 런던에서 플랜테 저네시네만큼 궁상맞은 집도 없었다. 온 식구가 신발 상자 2개에 북적대며 살았는데 춥고 비좁고 문도 없었다. 작은 걸레라도 빨아서 널라치면 판지로 된 신발 상자가 젖어서 축축해지고 말았다. 네, 그 신발 상자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놨었나 봐요, 원래. 그래서 그 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샬럿이 괴로운 듯 소리쳤다. 이런 데서 인형놀이를 어떻게 해? 플랜테 저네시가 말했다. 도무지 집 같지가 않아. 그러고는 얼른 덧붙였다. 뭐 장난감 벽장보다야 100배 낫지만 그런데 나나 애플에 비해 이 상자는 너무 얇고 가벼워. 아무래도 위험해. 버디가 말했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지만 버디는 옆에서 보면 짜증날 만큼 무슨 일에도 개의치 않는 인형이었다. 버디는 어디에서나 행복했다. 플랜테 저네시가 말했다. 바닥이 미끄럽잖소. 다들 화당 넘어지지. 도무지 마음에 안 놓인다니까. 토티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좋은 나무는 원래 편안한 소리를 내는 법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라고 작가가 이렇게. 네, 작가 생각이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옛날에 인형집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서 살았죠. 인형집 주인은 로라였어요. 로라는 에밀리와 샬럿네 증조할머니의 언니예요. 벌써 100년 전 일이군요. 100년? 토티도 딱 그만큼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집에서 살았다. 놀라운 일일까? 아니다.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겠지만 인형들은 어렵지 않다. 인형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모습이 바뀌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으니까. 토티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절대로 아이는 되고 싶지 않아. 태어날 때는 젖먹이였다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었다가 어른이 되어야 하잖아. 물론 토티는 자기가 잘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인형은 잘할 수 없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무리 바보 같은 꼬마 여자애라도 토티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다.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토티, 애플, 그 다음에 플랜테 저넷, 그 다음에 버디 다 인형 가족이죠. 네. 현명한 토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야. 아이였다가 어른이 됐다가 하진 못해. 이 오랜 세월 동안 100년이 지나도록 나는 변함없이 나야. 100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있는 게 좋을까요?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어른이 되지 않고 네, 토티 말처럼 그냥 아이로 지내는 게 좋을까? 네. 피터팬도 생각이 나네요. 피터팬 읽었던 친구들은 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피터팬도 그래서 네버랜드로 돌아가잖아요. 과연 아이로만 사는 게 행복할까? 네, 계속 볼까요? 인형들에게는 아이들이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아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생각 없는 아이들은 인형은 무조건 나이가 6달에서 6살 사이인 줄 안다. 플랜테 저네시는 태어날 때부터 28살이었다. 헐, 태어날 때부터 28살이었대요. 토티는 7살쯤이었다. 애플은 언제나 3살이었다. 단어는 성질이 까탈스러운 걸 보니 나이가 많은 게 틀림없었다. 버디는 워낙 행동이 가볍고 변덕스러워서 나이를 짐작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20살에서 30살인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토티가 말했다. 인형집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집은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탁자에 올려놓기 알맞은 크기였는데 벽에는 반질반질한 상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담쟁이 덩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진짜 담쟁이 덩굴이랑 똑같았죠. 플랜테 저네시가 말했다. 진짜 담쟁이보다 그림이 더 좋아. 진짜 담쟁이는 집을 칭칭 감아서 폭삭 무너뜨릴지도 모르니까. 그림 담쟁이는 안전해서 좋아. 그리고 또 애플도 큰 소리로 재촉했다. 애플은 에밀리가 의자에 앉혀 놓았지만
물구나무 서기를 연습한답시고 일부러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토티가 말했다. 애플 그러지 마. 집 이야기하다가 말았죠? 아, 그래요. 집 앞에는 현관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현관문이 나와요. 계단이 몇 개니? 6개요. 현관문은 초록색인데 문 두드리는 고리가 달려있어요. 사실 문은 안 열리지만. 괜찮아요. 집 앞쪽이 통째로 열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놀 수 있지요. 플랜트 저넷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계단도 그대로 있을까? 계단도 그대로 있지요. 토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기억을 더듬으며 덧붙였다. 계단 끝에는 신발을 털 수 있도록 홈이 파여 있어요. 애플이 물었다. 나도 신발 탈 수 있어? 내 빨간 구두처럼 작은 신발도? 토티는 그럼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플랜트 저넷 씨가 묻기 전에 말해주었다. 플랜트 저넷 씨도요. 토티가 이어서 말했다. 집 앞 바로 앞에 계집도 있어요. 애플이 물었다. 단어가 살 집? 플랜트 저넷 씨가 미심쩍은 듯 물었다. 단어가 들어가려고 할까? 토티가 대답했다. 그런 집이라면 좋아할 거예요. 네, 지금 토티가 예전에 살았던 그 인형의 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토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플이랑 플랜트 저넷 씨랑 막 궁금한 거 지금 물어보고 있죠. 단어가 으르렁거리지 않는 걸 보니 그 계집은 위험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단어는 위험이 닥치면 늘 으르렁거렸다. 토티가 말했다. 현관을 들어서면 계단이 있고 반들반들한 나무 바닥이 나와요. 또렷이 기억나는데 나무 바닥은 꼭 체스판처럼 생겼어요. 체스란 흰색과 검은색 바둑판 무늬가 있는 나무판에서 하는 놀이란다. 토티는 애플한테 잠깐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현관 벽은 붉은색이에요. 붉은 비단 같은 벽지가 발라져 있죠. 플랜트 저넷 씨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정말이야? 그런 벽지는 한 번도 못 봤어. 토티가 말했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벽지는 아늑하고 곱스러워 보였어요. 창문에는 하얀 레이스 커튼이 쳐져 있는데 붉은색 벽지랑 어울려 참 예뻤어요. 크리스마스 그림과 개종시계도 걸려있고 짙은 밤색 나무 의자 2개랑 작은 깔개도 있었죠. 플랜트 저넷 씨가 감탄했다. 없는 게 없구먼. 없는 게 없죠. 그리고 현관에는 집사 모양도 있었어요. 왜 집사가 아니라 집사 모형이라고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집사 모형이란 집사 인형을 만들다가 실패한 것이다. 가끔 그런 인형들이 있다. 그 집사 모형은 어차피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다. 플랜트 저넷 씨가 말했다. 집사는 다른 데다 치워놓으면 되겠군. 그리고 토티가 계속 말했다. 왼쪽에는 부엌이 있어요. 애플아, 왼쪽은 악수를 안 하는 손. 그러니까 왼손 쪽이 알지? 왼손 쪽에 부엌이 있단다. 부엌은 어때? 부엌은 어때? 부엌은 어때? 부엌에는 파란 주석 풍로랑 냄비랑 솥도 있어요. 에밀리 손톱만한 묵직한 다리미가 다리미 판에 놓여있고 밀방망이랑 골무보다 작은 나무 푸딩 찜통도 있어요. 찬장에는 꽃무늬 도자기 찻잔이랑 접시가 놓여있고 식탁이랑 깔개랑 식탁 의자랑 앞착 탈수기가 있고 창틀에는 가짜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지요. 플랜트 저넷 씨가 간절하게 말했다. 아, 세상에나. 버디의 머릿속에서는 집 생각과 모자 생각이 달그락달그락 부딪히고 있었다. 이윽고 버디가 물었다. 작은 깃털 빗자루도 있을까? 토티가 대답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나. 버디는 깃털 빗자루와 모자에 달린 깃털이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애플이 물었다. 부엌에서 차 마실 때 먹을 번도 구울 수 있어? 그런데 번이 뭐야? 토티가 말했다. 애플아, 악수하는 손. 그러니까 오른손 알지? 그쪽에 현관 오른쪽에 거실이 있단다. 거실에는 서양 호랑가시나무 잎처럼 푸른 초록 양탄자가 깔려있고 벽지도 현관처럼 진짜 벽지였어요. 하얀 바탕에 상아색 줄무늬가 그려진 벽지였죠. 벽에는 작은 그림 2점이 걸려있어요. 액자는 로라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로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창문에는 그 창문은 열려? 열리진 않지만 레이스 커튼이 쳐져 있어요. 벽난로에는 반짝이는 붉은 젤라틴 감광지로 만든 불꽃이 있고요. 붉은 벨벳 소파랑 소파에 어울리는 의자가 2개 있고 탁자랑 피아노도 있어요. 피아노에는 종이 건반이 붙어 있고요. 탁자에는
토티는 천천히 말했다. 하얀 사기 전등갓이 달린 등잔도 있어요. 생일 케이크 초를 꽂고 불을 붙이면 방이 환해지지요. 애플이 촛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네. 버디가 불쑥 말하자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버디를 쳐다보았다. 버디답지 않게 너무 똑부러지게 말했기 때문이다. 토티가 말했다. 버디야말로 불은 무서워야 해야 돼요. 셀룰로이드 인형이라서 불에 가까이 갔다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타버리고 말 거예요. 플랜테 저네씨가 말했다. 그래요, 버디. 촛불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요. 버디가 깜짝 놀라 물었다. 나요? 애플더러 조심하라고 한 건데? 토티는 계속 이야기했다. 네, 계속 그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티가 살았던 100년 전에 살았던 그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도 이 토티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욕실은 있어? 아니면 화장실은 몇 개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침실에는 창문이 있어? 뭐 이런 거? 아니면 공부방이 몇 개야? 뭐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네, 이야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친구들이 좀 지루해하기도 해요. 왜냐면 계속 설명하고, 여기서 그래도 토티가 되게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집 모양을 설명하니까 친구들이 지겨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 토티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잘 상상해보고 또 나라면 어떤 질문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토티에게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까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읽으면 조금 그래도 네,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여기만 지나가면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조금만 네, 기다려 봅시다. 그럼 오늘은 10분 조금 더 넘었는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같이 읽어요.